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다행히 10월 4일 수요일에는 미국 주식장이 그래도 나름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시황 분석해주는 유튜브 내용을 보면 ADP 비농업 고용지수가 낮게 나와서 올랐다는 말이 있지만 이런 걸 하나하나 찾아서 보면서 투자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뉴스에 티키틱 비하겠죠. 그리고 추세선을 긋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추세선 또한 긋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그어집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는 제가 분석하는 차트 분석에서는 추세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스토캐스픽 파동과 제가 보는 보조지표만 참고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차트 분석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수추종 상품 위주로만 투자 중입니다. 개별주는 난이도가 지수추종보다 어렵기 때문에 저는 포기했고요. 물론 정말 수익률이 엄청 높은 분들은 일명 잡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 걸 잘 투자하면 몇천 프로도 수익이 나지만 상패가 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저는 안전한 미국 지수추종 상품 위주로만 투자하는데 안전한 지수추종이라고 하면서 3배 레버리지 투자한다고 하니 조금은 아이러니한 듯도 합니다. 아무튼 2023년 9월 28일 기준으로 미국 대표 지수 S&P 500 10년 평균 선행 PER은 17.5배이며 5년 평균 선행 PER은 18.7배입니다.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리냐 물으신다면 이것이 바로 추세선이기 때문입니다. 10월 4일 종가 기준으로 S&P 500 선행 PER은 17.7배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10월 3일에 주가가 더 내린 상태였으니 이때가 더 선행 PER이 낮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S&P 500은 10년 평균 선행 PER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간혹 코로나 이후의 유동성으로 버블이었으니깐 그때 주가는 빼고 봐야지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걸 빼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결국 그게 거품이건 말건 하락 추세로 돌아서면 결국에 10년 평균, 5년 평균 선행 PER 또한 낮아질 거기 때문입니다. 이걸 S&P 500 주봉으로 보면 제가 참고하는 보조지표 중에 노란색 선이 바로 추세선이 됩니다. 기가 막히게 S&P 500 주봉에서 10년 평균 선행 PER과 비슷한 구간까지 주가가 내려가니까 주봉상 노란색 추세선을 터치합니다. 여기서 이제 경제가 빠그라진다면 이걸 지탱하지 못하고 아래로 꼬라박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길 지탱하고 결국 위로 올라설 것입니다. 여기서 매크로적인 요소 거시경제를 보는 분들이라면 경기 침체 올 것 같으니 투자를 못하는 거지요. 하지만 기술적 분석 위주로 하는 저에게는 딱히 경기 침체가 당장에 올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걸 또 답해드려야 합니다. 질문의 답이 나중에 틀릴지라도 그걸 상대방에게 이해를 시켜줘야죠. 무조건적으로 금리가 어떻고 물가가 어떻고 이런 건 먼 미래 얘기라는 거죠. 마이클 버리가 리먼 사태를 예측하고 숏을 쳐서 2년 가까이 존버해서 이겨낸 것처럼 하실 거면 할 말은 없지만만요. 그렇다는 인간 지표는 어떻게 해석할까? 월봉에서 3번째 파동이 우상향 중이기 때문에 당장의 경기 침체 신호는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게 만약 위로 더 못 올라가고 옆으로 기어버리던가 아래로 조금이라도 내려갈 신호가 보인다면 그때는 손절일지라도 무조건 도망쳐입니다. 그때 도망치지 못하고 버텨볼까 하면 손실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보조지표가 무조건 100% 투자에 있어서 맞아 떨어질 순 없지만 자신이 보는 보조지표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보조지표만 바꿔볼까 하면서 세월을 다 보내게 되는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는 월봉에서 3번째 파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봉상 추세선인 노란색 선을 순간 이탈하더라도 결국에 우상향을 당분간 할 것이다 라는 전제는 유지 중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미친 10년물 채권금리 4.8% 시대에도 월가는 계속해서 2024년 S&P 500 EPS를 우상향시키고 있습니다. 월가가 기업 실적을 하향 조정할 생각이 없다는데 왜 월가 반대로 숏을 치고 경기 침체 올 거야 기도메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월가가 전망하는 게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당장에 월가가 침체 만들 생각이 없다는 걸 일주일마다 발표하는 S&P 500 기업 실적 전망치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로 인간 지표는 기술적 분석도 보지만 월가가 전망하는 기업 실적도 보면서 두 가지를 콜라보해서 분석한다 이리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이제 본론으로 갈게요. SOXX ETF 주봉부터 보면 파동이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차트상 상단 하얀색 선을 돌파할 확률이 제로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크게 떨어지지 않고 유지하거나 조금만 상승해도 땡큐라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SOXX ETF 월봉 또한 S&P 500과 동일하게 세 번째 파동이 우상향 중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일본 기준 하락장이 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락장과 조정장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는 파동 분석도 달리해서 봐야 합니다. SOXL 일봉 모습부터 볼게요. 드디어 세 번째 파동이 바닥권을 다지고 살짝 올라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버티고 버텨서 차트상 상단 하얀색 선에서 1차적인 분할 매도 신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시간을 질질 끌면 상단 하얀색 선은 더 내려올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가 1차 분할 매도 구간이지 고점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결국 9월 초 고점인 24달러도 깨고 헐헐 날아갈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는 주봉 세 파동이 완전히 다 돌아서서 고점까지 올라가야 할 때지만요. 4시간 240분 봉입니다. 세 번째 파동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파동 모두가 위로 돌진하면 상단 하얀색 선 19.46달러대를 뚫고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또 조정이 온다면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이걸 3시간 180분 봉에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바닥 이후에 1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단 하얀색 선에서 더 위로 치고 못 올라온 상태에서 저항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노란색 추세선을 버티고 다시 올라오려고 하고 있죠. 여기서 단번에 투더문 할 것인지 아니면 5월달처럼 한 번 더 오르락 내리락을 할 것인지 일봉 파동에 달려있지만 아직 일봉 파동이 제대로 위로 턴하지 못해서 애매모호합니다. 그냥 주봉과 월봉 파동에서 아직은 하락장으로 가는 신호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 파동 모두가 고점 신호를 줄 때까지 홀딩해보는 전략이 오히려 마음 편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정말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투입한 예수금이 현금 100%이면 안 될 것이고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해서 주식에서 빼야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요소가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도 현금 50% 가까이 있다면 너무나 편안하게 지켜보면 될 것입니다. 욕심과 탐욕만 조금 버리면 미국 주식시장에서 지수추종 상품 투자해서 돈을 크게 못 벌더라도 크게 잃지도 않을 거라는 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는 번외로 스토캐스틱 파동을 활용한 응용편으로 코스피와 속슬 상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 합니다. 욕망덩어리라서 이걸 유료 버전으로 만들까도 고민 중인데 일단은 막 오픈해버리는 걸로. 코스피 4시간 봉입니다. 세 번째 파동만 보세요. 좌측부터 첫 번째 파동 나온 후에 상승 후 2차 하락 이후 상승 랠리, 그리고 또 파동 바닥 이후 상승이지만 하얀색 선을 크게 못 뚫고 2차 바닥을 만든 후에 상승 랠리, 또 다시 바닥 이후에 상승, 그리고 2차 바닥이지만 지지해주면서 상승을 하지만 갑자기 대폭락? 이걸 알 수가 있는 지표는 눈에도 보이시죠? 이걸 3시간 180분 봉 차트에서 제가 활용하는 보조 지표 값을 2로 수정했습니다. 이러면 좀 더 분할 매수 자리가 보기 편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들 아마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나왔던 코스피 대폭락 사건입니다. 이걸 알 수 없었을까? 충분히 알 수는 있었지만 10월 4일은 저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좌측부터 설명을 하면 세 번째 파동이 바닥이 나올 쯤에 분할 매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옵니다. 이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로 비중을 살짝 줄입니다. 2차 바닥을 준비하고 전저점을 깬다 싶으면 다시 비중을 채웁니다. 그리고 상승 랠리가 나올 때 세 가지 파동이 모두 고점 신호를 줄 때부터 분할 매도를 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세 번째 파동이 바닥권까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차 바닥을 주지 않고 다이렉트로 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바닥 이후 상승할 때 풀매도하고 다시 아래에서 주어야지 한다고 해서 무조건 100%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2차 바닥 없이 세 가지 파동이 고점 신호가 나왔고 분할 매도를 하던 중에 잠시 내렸다가 다시 고점을 뚫는 상승이 나오지만 세 번째 파동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기어버리죠. 이럴 때가 바로 탈출 신호입니다. 여기서는 롱은 비중 10% 정도만 남겨두고 인버스로 헤칭하면서 추세를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정말 하락이 맞다면 전저점을 무조건 깨는 패턴이 나옵니다. 이제 이걸 SOXL 상품으로 이해해 볼게요. 일단 이게 맞아 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주봉과 월봉이 상승 추세여야 합니다. 최근 8월 거만 볼게요. 세 번째 파동이 바닥권이 나올 때쯤부터 분할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1차 상승이 나오지만 추가 조정이 오죠. 다만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재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파동이 모두 고점 신호를 발산합니다. 분할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빠르게 조정이 왔죠. 조정 지점에서 세 번째 파동이 계속 아래로 내려옵니다. 탈출 신호입니다. 그리고 나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전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파동이 바닥이 나왔고 1차 상승 후에 숨고르기 중입니다. 전저점은 아직 깨지 않은 상태. 결국 우리는 세 가지 파동이 고점 신호가 나올 때까지 그냥 버티면 됩니다. 정 불안하시면 수익이라면 현금 비중 좀 챙겨두시고요. 물론 예상치 못하게 파동이 꺼겨버린다면 그때는 손절을 하던 뭐를 하던 유연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런 패턴으로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주식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